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인수 정리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뒤로 제껴놓고 우리 그 인수 정리 말고 조립제법 먼저 하고 나서 마무리로 인수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거야. 오케이? 일단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fx라고 하는 거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어떻게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1차식으로 저기 있는 저 녀석을 나누었을 때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거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원래대로라면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더하기 2가 있어요. 여기는 이 녀석을 우리가 x-2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직접 나눠주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여기는 뭐 3x 제곱으로 시작해서 등등등등등등 가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나머지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야. 복습 삼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되고요. 두 개 뺀 거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플러스 4x면 되겠죠? 얘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 두 개를 빼주면 얘는 5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5x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빼주면 12가 됩니다. 라고 해서 요 녀석이 몫이 되고요. 여기는 요 녀석이 나머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원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죠? 근데 좀 어때? 계산량도 많고 귀찮기도 하고 그지?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요 개수들만 여기는 요 개수들만 요 개수들만 요 개수들만 꼽아서 어떻게 할 거야? 3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2랑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는 걸 거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을 여기다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를 달고 있으니까 여기 얘는 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달려있는 요 녀석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 있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는 더하기로 계산을 할 거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은 3 더하기 0이다라고 해서 얘는 그냥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올릴 건데 올라갈 때는 얘랑 얘랑 곱해서 올라갑니다. 얘는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누구랑 곱한다고? 얘랑 곱한다고. 됐어? 그럼 내려올 땐 여전히 뭐 한다?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올라갈 땐 여전히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려올 땐 여전히 뭐 한다?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올라갈 땐 뭐 한다? 곱한다. 마지막으로 내려올 땐 뭐 한다?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숫자들을 하나씩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이 지금 12라고 나오는 요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얘를 잘 보면은 3이랑 4랑 5. 여기 얘는 3이랑 4랑 5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얘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라고 생각해서 실제 다항식은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나온다라는 형태로 이런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 조립제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연습해 보자. 그러니까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한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는데 여기 있는 얘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서 3차의 개수는 1이잖아. 2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1차의 개수는 없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1차의 개수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0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5라고 써줘야 돼.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빵 되는 x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을 써줍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된다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런 결론을 만들어주면 된다. 지금 잠깐 시간 줄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방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목과 나머지를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1 해주고 곱해서 올라가. 곱해서 올라가서 3 해주고 더해서 내려와서 1 해주고 다시 곱해서 올라가서 3 해주고 더해서 내려와서 3 해주고 곱해서 올라가니까 9가 될 거고 더해서 내려오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나머지가 되니까 우리 몫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얘는 x의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뭐가 됩니다. 나머지는 4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저런 방법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니? 오케이?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높아지면서 다시 이건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요런 다항식이 있었어요. 요 다항식이 있었는데 얘를 x-2로 나누는 조립제법의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a, b, c, d를 다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얘 그대로 내려온 거 보여지고 얘랑 얘랑 곱한 게 얘여야 하니까 a는 1일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냥 여기 봐도 돼.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한 게 얼마야? p잖아. 그지? 얘랑 얘랑 더한 게 p야. 근데 얘랑 얘랑 곱한 게 8이었으니까 p는 4일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고 이거 두 개 더한 결과가 4였다는 소리니까 b는 2일 수밖에 없었겠지. 오케이? 그 다음 이거랑 이거 더한 결과가 얘라고 했는데 얘랑 얘랑 곱한 결과가 얘니까 얘는 11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 11이니까 c는 3이었던 거고 얘랑 얘랑 더한 게 얘니까 얘는 4일 수밖에 없었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규칙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조립제법을 가지고 여러 짓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방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냥 기억해 놓고 있으면 끝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조립제법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잘 봐봐. 다항식이 있어. 거기 있는 개를 몇 차식으로 나눌 때 이야기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조립제법이에요. 다시 저긴 저 녀석이 여기 봐봐 x-a라고 돼 있잖아. 그냥 보통 우리가 1차식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써야 정상이야? 1차식이라고 하면은 걔는 ax 더하기 b라고 써야 정상이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썼다는 거는 뭐야? 1차의 개수가 1일 때만 성립합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줬죠. 근데 이유는 뭘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요 녀석이지.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은 얼마예요? a가 되죠. 그래서 얘는 a를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어? 이 a라는 값은 뭐라고? 여기는 요 1차 항이 뭐가 되게? 빵이 되게 하는 x 값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갖다 놓고 아까 했던 것처럼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해서 목과 나머지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조립제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되게 편리해요. 되게 편리합니다. 그럼 봐봐. 여태까지 했던 걸 잠깐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게 있어. 그 다항식을 나눠야 하는 상황, 나눠라 라는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뭐가 있어? 그냥 직접 나누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써가지고 요런 식으로 써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직접 나누는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직접 나누는 건 전부 다 되는 건데 얘는 어디에 한정해서 1차식일 때 한정해서 1차식이며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가 몇이었을 때 1이었을 때 한정해서 이 상황일 때는 뭘 사용할 수 있다? 조립제법이라는 걸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런데 만약에 3번 여전히 똑같이 1차식으로 나눈 상황에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목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궁금한 거지. 여전히 직접 나눌 때도 목도 궁금하고 나머지도 궁금할 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1차식으로 나누긴 했는데 여기서 몫이 궁금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나머지만 궁금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얘는 뭘 사용하면 좋겠어? 얘는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좋겠죠. 얘는 다른 거 뭐 할 필요 없잖아. 그치? 나머지 정리. 그래서 직접 나누는 경우들.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 결국은
나눗셈의 관계식을 완성한다. 가 나누기의 결국 최종 목표입니다. 나누는 방법들이고요. 여기 있는 얘는 굳이 나눗셈의 관계식을 쓸 필요 없겠죠. 나머지만 구하고 싶었으니까. 나머지 얘랑 얘 같은 경우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완성해준다. 이런 느낌이 우리가 하는 나눗셈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쭉 가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거는 뭐 크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여긴 얘가 1이 된다. 그 다음에 얘랑 곱해져서 올라가니까 얘가 1인데 두 개 더해서 얘니까 얘가 마이너스 4였겠지. 얘가 올라가. 곱해져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3인데 두 개 더해서 2라니까 얘가 5였겠지. 여긴 얘랑 곱한 게 2였겠지.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얘니까 얘는 8이었겠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원래 fx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의 플러스 8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f-2가 궁금한 거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플러스 8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답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6이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별표를 하나 쳐줬으면 좋겠어요. 요거 여기는 요 2번 별표를 하나 쳐줬으면 좋겠어. 봐봐.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2x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있어. 거기 있는 걔를 2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현재. 됐습니다. 오케이? 다시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는 지금 몇 차식이니 얘들아? 1차식이죠. 그럼 1차식으로 나눌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이 있긴 했잖아.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있긴 했는데 걔는 불행하게도 여기 있는 얘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그지 않니?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있잖아. 여기 있는 얘도 1차식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빵이 되는 x값을 찾아봐. 그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테니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2와 5와 0과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무턱대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버리게 된다면 어차피 여기는 얘는 그대로 2가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랑 얘랑 더해서 4가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는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정리한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애시당초 얘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했던 게 아니라 뭘 구했던 거니? 얘는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했던 거겠죠. 됐습니다. 내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여기 있는 얘를 뭘로?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얘를 통해서 했던 거는 얘를 한 게 아니라 얘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오케이? 두 개 엄연히 다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건 뭐였어?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이쪽에는 분명히 2x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된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내가 구해놓은 이 식을 뭘 통해서 변형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다시 얘를 변형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이 변형된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목과 나머지를 당연히 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지금 이렇게 변형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에다가 지금 어떻게 한 거? 두 배를 한 게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식에다가 지금 뭘 하겠다는 소리니까 곱하기 2를 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등식의 성질상 여기다 2만 곱해버리면 안 되잖아. 얘랑 얘랑 같을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럼 곱하기 뭐가 또 하나 필요하다는 소리고 2분의 1이라는 게 하나 더 필요하다는 소리가 될 거고. 됐어? 이렇게 돼야 원래식이랑 동일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얘랑 곱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었다 치면은
여기 두 번째 있는 얘네들을 곱해서 여기는 얘는 뭐라고 만들어주면 참 좋겠어? x의 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2라고 만들어주면 참 좋겠고, 여기는 얘는 그대로 그냥 내려와서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써줘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서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얘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변형이 한번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짓을 왜 하는 걸까요? 직접 나누고 싶지 않거든. 왜? 귀찮거든. 나는 조립제법이라는 되게 편한 방법을 하나 알고 있으니. 근데 거기 있는 걔의 한계는 뭐였어? 얘가 최고차항 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애였으니까. 그죠? 일단은 최고차항 수가 1인 이 녀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얻어주고 나서 이 식을 한번 이렇게 변형해서 요렇게 요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나는 얘를 통해서 얘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테니 이렇게 구할래요 라고 하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한 여기는 얘가 뭐야? 쉽게 말하면 변형이잖아.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형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변형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꾸 시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잘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에다가 더하기 4x에다가 더하기 5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는 얘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주세요 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다면, 오케이? 그럼 나는 얘는 x제곱 더하기 4x에다가 뭐가 필요하니까, 일단 뭐가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반 하면 2고 제곱하면 4니까 거기다 4를 하나 더해주면서 빼기 4를 해주면서 원래 식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어나가죠.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만 가지고 얘를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두 개 더해서 1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래 뭐 x제곱이라는 식이 있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2분의 1 x제곱이라는 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통해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이 덩어리와 얘를 가지고 얘를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변형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가지고 나는 목과 나머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거든. 내가 원했던 거는 얘 두 배를 한 2x 더하기 1을 가지고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이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변형함에 있어서 여기다 두 배를 해야 될 게 분명하니까 똑같은 곳에 2분의 1을 하나 더 곱해줘서 전체 1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 2는 여기다 곱해주고 2분의 1은 여기다 곱해줘서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만들어도 괜찮아. 아니면 더 쉽게 생각해 봐야 돼.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할 것도 없었어, 사실. 여기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2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두 배의 x제곱 더하기 2x의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요 두 배에 있는 이 녀석을 어디다가 곱해? 대신 여기다가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되는 거고 요건 그대로 이쪽이 되면서 식을 이런 식으로 그냥 변형하는 게 너무 자유롭다라는 소리가 돼. 됐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식을 변형하는 그런 능력들을 정확하게 키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뭘 한번 해보냐면 98번이네요. 98번. 요거 한번 지금 아니야. 97번 문제를 해봅시다. 97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보고 바로 넘어갈게. 일단은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조립제법을 가지고 한번 써주면 여긴 얘가 뭐가 되겠어? 3분의 1 가지고 한 거잖아. 그럼 여긴 얘 그대로 3 내려올 거고 곱해서 1이네. 그럼 6이네. 그럼 2네. 마이너스 9네. 그럼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네. 해서 이렇게 일단 결론이 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봐봐. 3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를 뭐 한 거예요? 내가 현재 x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고 나눠봤더니 몫이 3x의 제곱 플러스 6x의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했던 Q1X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 얘겠죠. 여기는 이 녀석이 Q1X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만큼이 당연히 뭐겠어?
R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여기까지 괜찮죠? 그다음 두 번째 봤더니 여기 있는 얘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얘가 빵이 되게 하는 x값은 3분의 1이었고 얘가 빵이 되게 하는 값도 여전히 3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난 결국 똑같이 이 식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난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최선을 다해서 뭘 해서 변형을 해서 여기는 이 모양을 뭘로 만들어주고 싶어? 3x-1로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가만히 여기는 요 옆에 있는 얘네들을 좀 째려봤더니 여기 다 3으로 지금 싹 다 묶여 있잖아. 그죠? 3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3을 싹 다 뽑아가지고 x제곱 더하기 2x-3이라고 해준 다음에 그 3을 얻다가 이쪽에다 보내서 곱해버리면 얘를 3x-1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고 여기는 얘 마이너스 1은 뭐 건들 필요가 전혀 없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 여기 있는 얘가 결국 뭐가 됩니다? 얘가 Q2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전히 이 녀석이 뭐가 됩니다? R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답을 해주면 그냥 그대로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답은 몇 번? 2번이었나요?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 그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매번 잔소리를 해. 그지? 무슨 잔소리를 해? 식을 변형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라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 저렇게 풀린다라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만 하다 보면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자, 3번. 이것도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여기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은데 좀 잘 들어봐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로 봐봐. 3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는 어떻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이냐면 얘는 x의 내림차순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되죠? 그리고 거기 있는 걔를 지금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냐면 거기 있는 걔를 A배의 x-1 전체 세제곱에 더하기 B의 x-1의 제곱에 더하기 C의 x-1에다가 더하기 D의 형태로 변형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거든. 오케이? 그런데 가만히 봐봐. 여기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야. 얘는 x-1의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 식에서 똑같이 x-1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있는 걔를 내가 t로 치환을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주어져 있는 식은 at의 제곱에 더하기 bt 세제곱이죠. bt의 제곱에 더하기 ct의 더하기 d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얘는 t의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그 t가 뭐였으니 그 t가 x-1이었으니 그냥 얘는 x-1의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뭐냐면 이 문제 3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고자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녀석을 x-1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변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다시 얘는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x-1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됐을 때 a랑 b랑 c랑 d 값을 구해서 아예 정리를 마무리하고 싶은 거야. 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참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얘를 변형하고 싶으면은 x-1과 x-2라고 하는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변형은 많이 해왔잖아. 그지? 여기는 이런 형태로 변형하고 싶으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지? 어,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뭘 배울까 하면 이거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 거예요. 오케이? 다시 이거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 3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0 넣고 4 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누구로 얘로 뭐 할 거냐면 조립제법을 쓸 겁니다. 라고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찬찬히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다. 잘 들어봐. 일단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뭘 가지고 1을 가지고 내가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까지 내가 한 건 뭘 한 거니? 어디다가 쓸까? 여기다 쓸까?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걔를 x 마이너스 1로 최대한 뭐 해봤더니 묶어봤더니 나눠봤더니 그 나머지가 뭐가 됐어요? 현재 6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 할 거냐면 연달아 그대로 요 녀석을 또다시 1을 가지고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할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는 3 그대로 내려올 거고 3 올라갈 거고 5가 될 거고 다시 5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됩니다? 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한 거야? 여기 들어있던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고 하는 애를 뭘로 x-1로 한 번 더 묶어봤더니 몫이 또 생겼고요. 나머지가 얼마가 됩니다? 7이 됩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몫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은 지금 3x 플러스 5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여기다 1 가지고 이렇게 조립제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또 다시 3이 될 거고 여기 3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8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했던 이 행동은 뭐야? 이 3x 더하기 5라고 하는 거를 x-1로 다시 한 번 뭐 해봤더니 나눠봤더니 그 몫이 얼마가 되고요? 3이 되고요. 그 나머지가 얼마가 됩니다? 8이 됩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요 숫자 3이 어딨나 봐봐. 요 숫자 3. 요 숫자 3 어딨니? 여기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여기서부터 하나 곱하고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해서 다 끌어내리면 얘는 3배의 뭐가 되겠어? x-1 전체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 8이 어딨나 봐봐. 8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 녀석을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 앞에 있는 얘랑 곱해줘야 되고 또 여기는 얘랑 곱해줘야 되니까 얘는 8에다가 뭐가 되겠어? x-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7이 어딨나 또 봐봐. 여기는 7. 요 7은 여기 있죠. 요 녀석이 지금 이 괄호 밖에 있는 얘랑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얘는 더하기 뭐가 되겠어? 7의 x-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6이 어딨나 봤더니 그 6은 여기 있죠. 얘는 그냥 6이라고 써준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봐봐. 지금 주어져 있는 이식 있지? 이식을 내가 이렇게 변형했어. 가만히 봐봐. 얘는 분명히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거를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변형했잖아. 그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개수와 여기 있는 요 개수와 여기 있는 요 개수와 여기 있는 요 개수가 내가 1을 가지고 연달아 조립제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얘가 3차, 2차, 1차, 빵차의 개수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결론 딱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뭘 해준다면 연속 조립제법을 해준다면 굳이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여기는 이 식을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변형할 수 있어.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는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되는 걸 x-1의 내림차순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꼭 알아가자.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했다고 해서 연조립제법 혹은 연속조립제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x의 내림차순을 x-1의 내림차순으로 변형하고 싶었다면 얘는 x-1로 뭐 하면 되겠어? 연조립제법을 한번 써주면
변형이 완료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얘들아.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냐면 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었어. 얘를 내가 x 마이너스 2의 내림차순으로 변형해라 이런 문제인 거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난 뭘 하면 되겠어? 여기에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와 7 하나 봐가지고 연조립제법을 할 건데 여기는 얘 x 마이너스 2의 내림차순 정리하고 싶으니까 얘는 2를 가지고 연조립제법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빵이 되네. 그 다음에 빵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됐죠? 한 번 더 얘는 2를 가지고 1, 2, 2, 4 여기는 빵이 되네. 다시 한 번 더. 얘는 1, 2, 얘는 4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이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1 뭐가 된다? x-2 전체의 세제곱이 된다. 그 다음 뭐가 된다? 4 x-2의 제곱이 된다. 0 x-2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를 통해서 이렇게 x의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걸 x-2의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연조립제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형태를 이런 형태로 변형하고 싶을 때 우린 연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변형합니다. 그 정도만 익히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 삼아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요거 100번 문제네. 좋아요. 다 괜찮죠? 1, 3, 5, 2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오늘 메인 테마로 가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지금 오늘의 메인 테마는 인수정리라는 거거든, 얘들아. 그 인수정리가 뭔지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인수정리가 뭘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알려면 나머지 정리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정리이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정리를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정리는 뭐였지?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였지? 얘는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된다? f 알파 2다.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나머지 정리라고 불렀었어. 그죠?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불렀었어. 근데 여기는 얘가 됐던 그 정리죠. 여기는 얘가 됐던 그 이유는 뭐였니? 이거였잖아. fx라고 하는 거를 x-알파로 직접 나눠버리면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생길 텐데 이게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그리고 난 여기는 얘는 암물 안궁인 상태고 궁금한 건 얘였으니까 여기다 x 대신에 뭘 넣으면 참 좋겠어? 알파를 넣으면 참 좋겠어. 얘가 사라질 테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f 알파가 되고 그 결과가 r이 됩니다. 라는 결론을 얻었으니 그 나머지라고 하는 건 뭐군요? f 알파군요.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가 되는군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리가 나머지 정리였죠.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r이 0인 상황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r이 0인 상황.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0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 지금 현재. 그지? 그러니까 r이 0이라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 무슨 말이겠어? f 알파가 0이다라는 뜻이겠지. 지금 이런 상황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중에서 어떤 상황을 관찰해 보자 해서 나온 개념이냐면 이 나머지가 0인 상황에 대해서 관찰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인수정리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어. 또 얘가 있어. 그럼 여기는 얘는 x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x제곱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3x라는 애랑 2라는 애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식이라고 해서 얘를 다항식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여기 있는 얘의 형태는 뭐예요? 지금 x-1이라는 애랑 x-2라는 애랑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두 개가 서로 같아요. 이게 지금 얘가 이렇게 변형됩니다. 얘가 이렇게 변형됩니다. 이게 변형 항등식에서 하는 개념이라고 했고 여기서의
단점은 뭐냐면 이 식들이 전부 다 이걸 이제 하나로 보고 이걸 하나로 보고 그 두 개의 곱으로서 여기 있는 이 하나의 식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인수 분해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그때 여기 있는 이거 하나하나를 각각 뭐라고 불렀었지? 이 녀석의 인수예요라고 불렀었어. 오케이? 다시 이 녀석의 뭐가 된다고? 인수로. 그러니까 x-1은 얘의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x-2도 역시 이 녀석의 인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중해 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 나머지가 0인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해 보고 싶었어요. 나머지가 0인 상황. 그 여기는 얘가 0이기 때문에 fx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 곱하기 이 녀석으로 표현이 돼 버리는 거야. 됐어? 왜? 여기 뭐가 쓸데없는 게 안 붙었거든. 얘가 없으니까 얘는 얘 곱하기 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뭘로 갖는다? 얘는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목도 여전히 얘 인수긴 하지만 몫은 별로 궁금하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인수정리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만약에 f 알파가 뭐라면 0이라면 결과적으로 fx란 다항식은 x-알파라는 1차식을 뭘로 간다?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하는 요 한 문장이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인수정리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그러니까 얘 알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걔를 뭔가 넣어봤어. 어떤 숫자를 넣어봤거든. 그랬더니 걔가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그 fx라는 건 x-알파라는 걸 반드시 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수정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이제 교과서적인 인수정리의 해석은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도 봐봐. 선생님이 지금 요 문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해요. 잘 봐봐. 다항식 있어요. 여기는 얘가 얘랑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겠지. 오케이? 나머지가 0, 나눠 떨어진다. 그럼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사실 하나야.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2로도 나눠 떨어지고 x 마이너스 1로도 나눠 떨어지니 여기 뭔가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말이잖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의 핵심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이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표현됩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요 녀석에 대한 관심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으니 A와 B가 궁금했으니 나는 얘 암물안공인 상태에서 얘 앞에 붙어있는 얘랑 얘를 관찰해 봤더니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2 넣으면 좋겠고 1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두 개를 집어넣어서 A랑 B 연립해서 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그냥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인수정리랑 크게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느낌의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해석만 이렇게 해주면 그냥 풀리는 거야. 됐어? 그런데 2번도 마찬가지죠. 똑같아. 다시 얘랑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라는 생각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2 한 번 넣고 1 한 번 넣어가지고 식 두 개 만들어서 a랑 b 연립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a랑 b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인수정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K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봤다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야?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가 0입니다라는 뜻이지 그냥. 됐어? 얘로 나눈 나머지가 0입니다라는 뜻은 F에다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인수정리가 아니야. 이건 나머지 정리예요. 그지 않니? 얘 이제 마이너스 넣어서 0 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나머지 정리를 사용한 거지 얘가 인수 정리를 사용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요 문제들은 전부 다 뭐야? 그냥 나머지 정리를 활용한 문제들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 2번도 똑같아요. 사실 봐봐.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x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잖아. 그치? 궁금한 건 a랑 b래. 그럼 누가 봐도 일단 뭐 하고 싶어? 마이너스 1 한번 넣고 싶고 2 한번 넣고 싶고 a랑 b 연립해서 풀고 싶고 라는 생각 들죠. 2번 문제는 어때요? 여기는 얘가 얘를 인수로 갖는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가 요거 인수분해 해주자.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2가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럼 또 여전히 이 식에다가는 3 한번 넣고 마이너스 2 한번 넣고 a랑 b 연립해서 풀어주자 라는 그냥 문제군요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는 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인수정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수정리에 대한 개념은 여기는 이 8번부터 나와 있는 이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인수정리의 그 개념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 쉬었다가 이 8번부터 같이 인수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해 가면서 풀어볼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가 도대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인수정리라는 건 배워서 뭐 어디다 쓸 건데,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먼저 좀 얘기해 줄게. 봐봐. 일단 인수정리라는 개념은요, 요 개념은 다항식의 세팅에 특화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다시, 여기는 얘는 다항식의 세팅에 특화되어 있는 개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상수항을 세팅해라 라고 한다면 그냥 A예요 라고 이렇게 세팅하면 되죠. 그 다음에 1차 식을 세팅해라 라고 한다면 AX 더하기 B예요 이렇게 세팅하면 돼요. 2차 식을 세팅해라 라고 한다면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더하기 C가 됩니다 라고 세팅하면 돼요. 3차 식을 세팅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4차 식, 5차 식 다 세팅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를 세팅하기 위해서 봐봐. 1차식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미정계수가 몇 개 필요하니? 2개 필요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정계수가 2개였다는 소리는 식이 몇 개 필요하다는 소리야? 2개 필요하다는 소리야. 그죠? 다시 2차식을 세팅하고 싶으면 미정계수가 몇 개? 3개가 되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다는 소리야? 3개 필요하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 3차식을 세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미정계수가 몇 개? 얘는 4개가 됩니다. 여전히 식도 몇 개? 4개가 필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우리 문제에서 fx가 3차식이에요 라고 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f1은 0이고요. f2도 0이에요. 또 f3도 0이에요. f4라고 하는 건 6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정보를 줬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뭐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fx 몇 차식이라고 준 거니까 3차식이라고 준 거니까 우리는 3차식을 뭐 해야 되겠어? 세팅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걸 뭐라고 놔야 되냐면 ax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b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cx에 더하기 d라고 놔야 돼. 그러면 미정계수 몇 개니까? 4개니까. 식 몇 개 줬으니까? 4개 줬으니까. 풀 수는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1 넣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이에요. 2를 집어넣어요. 그럼 8a 더하기 4b 더하기 2c 더하기 d가 0입니다. 3을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으면 27a 더하기 9b 더하기 3c 더하기 d가 0입니다. 그리고 4를 집어넣어요. 얘는 64a 더하기 16b 더하기 4c 더하기 d가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지저분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죠. 너무나 힘들잖아. 그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잘 봐봐. 여기서 f 알파가 뭐라면? 0이라면. 그러면 fx라고 하는 건 x-알파를 뭘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라는 운명입니다라는 사실을 주는 게 이 인수정리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fx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x-1을 인수로 가질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다른 어떤 게 생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x-1을 무조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 또 여기서 두 번째, 여기는 요식에서 x-2가 뭐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이 fx는 여전히 x-2도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얘는 x-2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겠고, 마찬가지 f3이 얼마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이 fx는 x-3도 인수로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x-3도 인수로 가져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fx를 세팅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x 몇 차식이라고 했니? 3차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긴 얘가 1차, 2차, 3차가 될 테니 여긴 얘는 상수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상수항은 뭐라고 세팅할 거야? 그냥 a라고 이렇게 세팅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지금 미정계수 하나로 여기는 이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세팅할 수 있다는 소리고,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여기 있는 마지막 여기 있는 이 식을 통해서 뭘 집어넣었을 때 4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a가 될 텐데 걔가 6이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a 값은 1이군요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으니 fx를 그냥 이 자체로 완성해 버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런 지저분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항식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 인수를 알고 있다는 거는 되게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그래서 이 인수정리라는 말은 내가 fx의 뭐를 인수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게 몇 개 있는지를 정확하게 관찰해 준다면 0이 되는 게 3개나 있으니까 fx는 인수 3개 정도는 확보해 놓고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항식을 세팅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바꿔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똑같이 fx가 있는데 여전히 얘가 3차식이래. 이번엔 정보가 F1은 0이에요, F2는 0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줬어요. 그 다음에 F3은 뭐 예를 들어 12입니다. 그 다음에 F4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 뭐 24입니다.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한번 쳐봅시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얘를 이렇게 세팅해놓고 4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연립해서 풀어도 괜찮긴 하지만 여기서는 뭘 줬어? 0이 되는 걸 몇 개를 줬니? 2개를 줬잖아. 그지? 0이 되는 거 2개를 줬다는 거는 fx의 인수를 몇 개? 2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 fx라고 하는 거는 x-1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x-2도 인수로 가질 텐데 나머지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x 몇 차? 3차식이라고 했으니 1차, 2차니까 여기는 얘가 1차식이었으면 좋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단순히 1차식 하나만 여기다가 뭐 해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된다면 미정계수 몇 개짜리로 2개짜리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2개의 정보, 여기는 얘 2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다 3을 집어넣어 가지고 12가 나옵니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4를 집어넣어서 24가 된다는 식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을 테니 결국 A랑 B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다 A 구해주고 B 구해준다면 내가 fx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으로 훨씬 더 편하게 다항식을 완성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인수정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얘가 0이 되는 것, 얘가 0이 되는 것, 이 0이 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가 0이 된다면 거기 있는 걔네들이 인수로 갖겠다는 소리가 될 게 분명하니까 거기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문제를 접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참 좋겠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 말고 요 바로 다음 문제를 한번 봐봐 얘들아. 여기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어떤 x에 대한 3차 다항식인 px가 있었대. 그런데 P에다 2분의 1 넣은 게 0이고요. 3분의 1 넣은 것도 0이고 4분의 1 넣은 것도 0입니다. 라고 나한테 줬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 PX라고 하는 다항식이요. x-2분의 1도 인수로 가져야 하고요. x-3분의 1이라는 것도 인수로 가져야 하고요. x-4분의 1이라는 것도 인수로 가져야 하니까
여기는 뭐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나왔더니 px 몇 차? 3차식이라고 했고 그럼 얘 1차, 2차, 3차니까 얘는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최고 차항의 개수가 몇이라고 문제 줬으니까 1이라고 줬으니까 그럼 여긴 최고 차항의 개수를 의미할 테니까 얘가 1일 수밖에 없군요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은 결국 그냥 이 사실을 가지고 px가 그대로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노가다를 떼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수 관점에서 다시 0이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얘는 인수가 3개나 있을 거야를 이용해서 편하게 다항식을 세팅하자. 이게 인수정리라는 개념이 너희들한테 던져주는 이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다항식을 세팅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고. 그리고 이 개념은 너희가 수학 상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수학 하에서 쓸 수도 있고요. 수학 1에서 쓸 수도 있고 수학 2까지, 미적분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딱 기억해 놓고 있으면 나중에도 우리는 계속 다항식을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특히 수학 2 들어가면 그 3차 다항식,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결국 다항식을 가지고 장난치게 될 텐데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을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요 개념 정확하게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보자. 궁금한 건 뭐였어?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어. 나는 지금 p1이 궁금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1-2분의 1, 2분의 1일 거고요. 1-3분의 1, 3분의 2가 될 거고 1-4분의 1, 얘는 4분의 3이 될 테니 이건 1이잖아. 그럼 약분 하면서 결과적으로 4분의 1이 답이 되는군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그러니까 인수정리라고 하는 얘가 0이 된다는 이 표현이 나한테 어떤 정보를 던져주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조금만 더 활용을 해보면 봐봐. 8번 문제로 가보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px가 있는데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너희가 앞으로 있잖아. 이렇게 자연수라는 조건을 딱 발견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뭔가 식이 부족할 거야. 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막막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는 ABC랑 자연수라는 조건을 준 ABC가 되게 많이 느낌이 달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어때? 아무 조건 없는 ABC는 실수 ABC이기 때문에 더 복잡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면 되게 편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생각보다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다는 거는 우리한테 뭔가를 숨겨놨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숨겨놓고 그 대신 나는 자연수란 조건을 대신 줄 테니까 너가 그 숨겨진 걸 찾아와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나중에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할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수 조건을 줬다. 아, 그럼 이건 좀 귀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한번 가볼게. 자, 그럼 보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px라고 했는데 PA가 0이고 PB도 0이고 PC도 0이래. 너무 좋잖아. 지금 PX라고 하는 건데 0이 되는 게 3개나 있어. 즉 X-A, X-B, X-C를 인수로 가질 게 분명해. 그 다음에 이 자체로 3차가 완성됐고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상수항도 1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PX는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이제 마지막 조건 여기는 P0이 마이너스 6입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ABC가 돼. 얘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결론 ABC는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정보는 이게 다야. 그럼 여기서 ABC가 6인데 뭐 어쩌라고가 돼버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수 중에서도 서로 다른 자연수 ABC라고 나한테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자연수 3개를 곱해서 그 결과가 6이 된다는 거는 결국 뭐밖에 없다는 소리야? 하나는 1이었고 하나는 2였고 하나는 3이었다는 소린 거야. 이거 말고는 서로 다른 3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6을 만들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지금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표현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셋 중에 하나는 1이고 셋 중에 하나는 B고 2고 셋 중에 하나는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셋 중에 하나는 어차피 1일 거고 셋 중에 하나는 2였을 거고 셋 중에 하나는 3이었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순서 상관 어차피 없잖아. 그냥 이렇게 내가 ABC를 완성해서 PX가 완성되는 이런 느낌을 찾아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여기다 6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6 넣으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면서 답은 6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 요거 91번 문제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어. 조금 더 어려워졌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가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아이고 또 귀찮게 하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요런 결론을 줬어요. FA가 0이고 FB가 0이고 FC가 0이에요. 0이라는 걸 세 개나 줬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에 플러스 kx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거는요. x 마이너스 a에다가 x 마이너스 b에다가 x 마이너스 c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몫이 생기긴 할 텐데 어차피 이 자체로 3차였고 최고차에서 1인 거 보이니까 여기는 얘는 1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얘가 됩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여기는 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 거냐면 궁금한 거 K 값을 얻고자 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얘 곱셈 공식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잖아 사실은. 그럼 여기는 얘를 다 전개했을 때 결과가 얘라는 건데 여기는 얘는 x의 세제곱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제곱. 그 다음에 두 개씩 얘 곱하기 얘 하면 AB죠. 얘 곱하기 얘 하면 BC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하면 CA가 됩니다. X가 될 거고 이거 세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ABC가 될 테니 결국 이 녀석이 얘라는 소리인 게 분명하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비교를 할 수 있죠. 요 녀석은 누구예요? 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누군가요? 여기는 얘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 녀석 K는 누구인가요? 여기는 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 B, B, C, CA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얘가 얼마라고 준 거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결국 A, B, C가 15라는 사실을 준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게 얼마라고? 9라는 사실을 준 거였죠. 그죠? 그럼 나는 이 사실과 이 사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얘 A, B, C를 얻고 싶은 건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서로 다른 세 자연수였잖아. 그죠? 근데 그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곱했더니 15가 나왔대. 그 15라는 수는 3 곱하기 5잖아. 소인수 분해하면. 그지?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세 자연수 ABC는 결국 1과 3과 5가 될 수밖에 없었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A를 1이라고 하고 얘를 3이라고 하고 얘를 5라고 해도 괜찮을 거고 뭐 얘가 3이고 얘가 1이고 얘가 5여도 괜찮을 거고 등등 다 괜찮을 것 같으니 그냥 A를 1이라고 하고 B를 3이라고 하고 C를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1이란 소리고 여기는 얘가 1이란 소리고 3이란 소리고 3이란 소리고 5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5라는 소리고 1이란 소리니까 얘는 15에 20에 23이 됩니다. 즉 내가 원했던 K값은 뭐가 됩니다? 23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낼 수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수정리는 되게 우리한테 뭘 주는 거야? 편의를 가져다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런데 봐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봐. 92번 문제. 자, 이 92번 문제 1번, 뭐 2번 두 개가 있는데 잘 봐봐. 우리가 이 인수정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용한 이런 정리를 처음 봤는데 얘는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죠. 뭐가 아쉬워? 0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지? 난 다른 상황일 때도 쓰고 싶어. 근데 얘는 0일 때 쓰는 걸로 한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봐. F-1이 3이래. 그 다음에 F1이 3이래. 그 다음에 F2가 3이래.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fx 몇 차식이라고 3차식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최고차 항의 개수는 최고차
항 개수는 몇이 되는 1이 되는 그 다항식 fx를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다면 여전히 나는 3차식인데 3차식인데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아쉽게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최고차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에다가 더하기 c에다가 여기는 얘 마이너스 1 넣고 3입니다. 1 넣고 3입니다. 그 다음에 2 넣고 3입니다. 라는 식을 3번이나 또 써서 A, B, C를 연립해야 되는 또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정리를 요 상황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그지 않니? 그래서 식을 좀 한번 변형을 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는 인수정리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오케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3 한 게 0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요. f에다가 1 넣은 거 빼기 3이 0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f에다 2 넣은 거 빼기 3이 0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이 식들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준다면 나는 여기서 잘 봐봐. fx-3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이 다항식에다가 다시 fx 하나의 다항식이고 그래서 상수항 3 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건 하나의 다항식이잖아. 이 fx 빼기 3이라는 이 하나의 다항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야 라고 재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fx 빼기 3이라고 하는 다항식은 이제 x 더하기 1이라는 거랑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랑 x 마이너스 2라는 걸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다항식이 되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다른 게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또 다시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론 fx는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넘어와서 더하기 3이 됩니다로 fx를 되게 편하게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쓰고 싶으니 얘가 0이 되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들을 다 넘겨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이런 다항식을 내가 내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이 다항식의 인수들을 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을 넘겨가지고 나는 fx를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사고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다음 문제가 요거였어요. 이번에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f1이 1이고 f2가 2예요. f3이 3입니다. 지금 좀 전의 문제는 다 3으로 똑같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1이고 2고 3이지. 달라졌어.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 규칙을 가지고 있네. 그지? 그러니까 얘를 P1-1은 0이에요. 그 다음에 P2-2는 0이에요. 마지막으로 P3-3은 0이에요로 내가 해석을 한다면 얘는 PX-X라는 다항식은요 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결과가 0이네요. 2를 집어넣은 결과가 0이네요. 3을 집어넣은 결과가 0이 되네요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 다항식은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가질 거고 여전히 3차고 최고층에서 1이었으니까 요게 완성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px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x-1에 x-2에 x-3 더하기 x가 됩니다. 로 px를 완성할 수 있고 내가 궁금했던 거는 뭐 4를 넣어주세요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지.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인수 정리라고 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인수 정리라는 개념을 너희가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메인 테마였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아. 얘는 4차식이잖아. 그지? 근데 0 되는 걸 몇 개 줬어? 4개나 줬어.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px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얘는 단순하게 x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뭔 소리야? 3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5분의 1이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얘를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으니 나는 P1이 궁금하군요가 된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고요.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4분의 5가 될 거고요. 5분의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분 하고 없어지니까 2분의 6이 되면서 답은 3이 됩니다. 그냥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때? 쉽죠? 그죠? 이렇게 생각만 잘 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정보들이 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지금 생각해 주고 있잖아. 그러면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썼을 때 너무나 편한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개념들은 우리한테 자꾸만 뭘 주고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개념을 익히는 동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 있는 그 개념이 완전히 내 걸로 익어 놓은 다음에는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몰랐으면 여기는 이 문제는 어때? 미정계에서 4개짜리에 엄청 지저분한 연립방 정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새로 하나 배웠을 때 그 개념이 어떤 식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까지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수분해라는 개념을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수분해라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개를 거꾸로 한 게 인수분해잖아. 그죠? 근데 얘를 전개하는 걸 가지고 곱셈 공식이라고 했다면 그걸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개는 공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한 땀 한 땀 노가다 분배 법칙을 통해서 다 분배해서 정리만 하면은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좀 특이하게 인수분해하는 원칙들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그 인수분해 원칙에 대해서 5원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5원칙을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그 5원칙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만의 하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야.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 우리가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 여기는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전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물어보면은 1, 2고 이거 플러스면 이거 부호 같다고 했고 마이너스해서 뭐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야?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어, 그냥 단순한 방법인 것뿐이야. 마치 조립제법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온다더라. 그냥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 근데 실제로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것까지 다 인수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2로 내가 굳이 얘를 쪼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묶어주면은 x-1이라는 애가 생기고 이렇게 묶어주면은 x-1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공통인수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그 공통인수라는 걸로 내가 묶어주게 되면은 남은 얘 빼기 얘로서 x-2가 되면서 사실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원칙, 인수분해의 첫 번째 원칙, 주어져 있는 식에서 공통인수를 관찰해라.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라. 이런 원칙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물론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거, 공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의 원칙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능력이 있어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얘를 이쪽으로 바꾸는 거, 얘를 곱셈 공식이라고 했던 거를 거꾸로 한 게 뭐예요? 인수분해 공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다시 한번 인수분해 공식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다 암기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적당한 게 없네요. 그래요. 잠깐만. 인수, 그래요. 요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딱 바라보면서 어떤 식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의 ab에 더하기 2배의 bc에 더하기 2배의 c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이걸 거꾸로 한 게 이렇게 된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이에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란 말이야.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예를 보면서 우리가 암기해 놓은 여기 있는 이 공식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다시 이걸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수분해 공식들을 떠올려 가면서 딱 보니까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 더하기 얘도 지금 4c 제곱이니까 얘를 내가 2c 전체 제곱이라고 이렇게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c의 전체 제곱이라고 얘를 바라보고 싶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은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가 돼야 되고 여기 있는 얘는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가 돼야 되고 얘는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얘는 맞잖아 그게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가 되는 4CA가 되는 게 맞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를 한 게 아니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요 끝에 했던 얘랑 얘 곱한 거는 괜찮았거든. 무슨 말이야? 결국 얘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 문제가 생긴 이 녀석을 내가 뭘로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면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로서 해석할 수 있고 여긴 얘도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로서 생각할 수 있을 테니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배 뭐가 됩니다? 더하기 2배 a의 마이너스 b 더하기 2배 뭐가 됩니다? 자리가 너무 좁네요. 마이너스 b에다가 2c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을 테니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는 a-b에다 더하기 2c 전체 제곱이 되는군요 라고 이 정도의 생각까지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다음 시간까지 숙제예요. 공식을 다 외워오고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저 정도의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을 다시 외워주는 게 숙제고 거기 있는 보기 문제들 6번 7번까지 있죠. 이 7번까지를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밑에 해설도 다 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 어떻게 바라보고 싶었던 건지에 대한 흐름들을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좀 빡세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인수분해 5원칙이니까 총 원칙이 5개는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